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상식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는 공간, 집안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집안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지?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집안의 흐트러짐은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도 몰래 시작되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보이는 변화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 우리 마음이 말하고 있던 진짜 이유들. 저 요즘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지는 걸까요? 정혜자님은 늘 깔끔했던 분입니다. 아침이면 이불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도 못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 혜자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정리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가 하루씩 밀리고 빨래는 쌓여가고 서랍은 열려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손이 안 가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 혜자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건가.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용히 피로해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혜자님은 계속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뭔가. 하지만 실제로는 손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신체 에너지 저하, 사소한 일을 과도하게 부담으로 느끼는 인지 피로, 그리고 마음의 동력이 떨어지는 정서적 소진이 같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생각보다 엄청난 두뇌 작업입니다. 정리, 보관, 분류, 계획. 그 모든 과정이 지쳐있는 사람에겐 산처럼 느껴지죠. 혜자님은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버텨온 몸과 마음이 잠시 쉬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반대의 변화도 있습니다. 박선미님은 평생 물건을 못 버리는 성격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건도 예전에 쓰던 그릇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이 텅 비었습니다. 책장이 비었습니다. 옷장엔 옷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어디 갔어? 버렸어. 갑자기 왜? 그냥 다 필요 없더라고. 선미님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정리가 아니라 정서적 과부하였습니다. 마음속 어지러움을 집안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였던 거죠. 선미님은 계속 말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뭔가 치워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혼란, 불안, 걱정이 쌓였을 때 사람은 통제 가능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버리고 치우는 행동은 감정적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마음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변화 역시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정서적 신호였습니다. 윤미정님은 늘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던 분입니다. 냉장고 안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식재료는 날짜 맞춰 관리했죠. 가족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는 마트보다 더 깔끔해. 그런데 요즘 딸이 냉장고 문을 열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반쯤 먹다 둔 김치통, 어디서 온 건지 모를 반찬통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쁜 거야? 그냥 정리가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미정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건 단순한 정리 문제도 집안일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활 패턴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는 곳, 바로 냉장고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일상의 모든 루틴이 담기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시간, 식욕, 일정 관리, 에너지, 집중력, 계획성, 감정 상태, 이 모든 것이 냉장고의 상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안 변화의 초기 신호는 냉장고에 나타난다고 말하죠. 정혜자님은 정리가 멈췄고, 박선미님은 과하게 비웠고, 윤미정님은 관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호님은 언제나 꼼꼼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우편물은 날짜별로 정리해 놓고 캘린더에는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호님의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통에 약이 그대로 있는 날이 많아진 겁니다. 여보, 이거 오늘 것도 안 드셨어요. 아, 맞다.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편물 상자가 열리지 않은 채 쌓여가고 가스 요리를 하다가 불을 끄는 걸 까먹고 반찬이 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호님은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머리가 자꾸 멈추는 느낌이야.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피로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깜빡함은 노화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집중력 저하, 판단력 부담, 감정적 소진, 신체 에너지 저하, 스트레스 누적,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집안이라는 공간에 가장 먼저 흔들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집은 나의 에너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머리의 여유, 비움은 감정의 표현, 냉장고는 생활의 패턴, 야구편 일정은 집중력과 판단력의 지표입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는 마음, 뇌, 몸이 함께 보내는 조기 신호입니다.
정혜자님은 정리가 안 됐고, 박선미님은 지나치게 버리기 시작했고, 윤미정님은 냉장고가 흐트러졌고, 최영호님은 약과 우편물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이 가장 먼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집이 더 솔직하게 변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생활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집안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집을 관리하는 과정에는 판단, 기억, 분류, 계획, 감정 조절, 신체 에너지, 이 모든 기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가장 먼저 틀어지는 곳이 바로 집안입니다. 즉, 집의 변화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기 신호 중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정혜자님은 한동안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가? 나이 들어서 모든 게 귀찮아졌나? 하지만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자님,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 저하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혜자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혜자님은 그저 오래 버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박선미님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요즘 계속 버리고 싶을까? 집에 있는 게 다 답답하게 느껴지지.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선미님, 그건 마음속 스트레스를 정리라는 행동으로 해소하려는 거예요. 정리를 잘 못하던 사람도 감정 압박이 오면 갑자기 과도하게 버리기도 합니다. 선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요즘 혼자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긴 했어. 그때부터였죠. 비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온 건. 윤미정님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냉장고가 힘들다고 말했더라고요. 정리된 냉장고가 그의 정상 리듬이었다면 흐트러진 냉장고는 그의 부담과 피로를 대신 보여준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틈은 항상 마음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이 커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최영호님은 약이 남고 우편물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 챙기는 사람이었나? 왜 요즘은 이렇게 자꾸 놓칠까? 하지만 영호님은 몰랐습니다. 이건 기억력 문제보다 먼저 찾아오는 인지적 피로 신호라는 것을 사람은 지치면 집안일처럼 익숙한 일도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영호님의 변화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혜자님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 어질러지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손이 안 가는 게 마음도 같이 지쳐버려서였구나.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했기에
스스로를 탓하기 바빴던 혜자님은 그때 처음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가방, 며칠째 개지 못한 빨래, 조금씩 밀려있던 식기들,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너무 오래 혼자 버텼어. 집이 비로소 혜자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선미님은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 물건을 버리고 싶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요. 뭔가 치우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워지지 않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집안의 물건을 통해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속 혼란을 비워내고 싶은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선미님은 그제야 원인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였구나. 윤미정님은 요즘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아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반쯤 먹다 둔 반찬들,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재료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놓치지? 하지만 미정님은 자신을 탓하는 대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신호였구나.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냉장고는 매일 열지만 익숙해져서 잘 못 보던 가장 솔직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에너지가 소진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늘 해오던 작은 일들입니다. 정리, 청소, 요리, 정돈, 분류, 약 챙기기, 우편 확인.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인데 이 작은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몸과 마음 어딘가에서 균형이 이미 어긋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항상 집안이라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습관이 흔들리고 정리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이미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조금만 쉬고 싶어. 예전같이 움직이지 않아. 이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 그제야 마음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정혜자님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컵 하나만 씻는 것부터. 박선미님은 무조건 버리는 대신 하루에 한 가지 물건만 정해진 위치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미정님은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칸만 점검해 보기. 최영호님은 약봉지 정리를 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네 분 모두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작은 행동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아주 천천히 삶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친 마음이 회복되려면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여유,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다시 익숙해지고 생활이 다시 리듬을 찾고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몸과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데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오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얼마나 오래 버티고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왔는지 나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작은 변화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집안을 한 번에 정리하려 하고 습관을 한 번에 되돌리려 하고 스스로를 한꺼번에 다잡으려 하죠. 하지만 마음이 지쳤을 때는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정혜자님은 컵 하나 씻는 것으로 시작했고 윤미정님은 냉장고 한 칸만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하루하루 모여 다시 일상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네 분 모두 정리 습관이 완전히 돌아오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여유를 되찾아가는 동안 집안도 마음도 생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주 미세하게 더 편안해지는 경험. 회복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정돈된 책장, 깨끗해진 식탁, 차곡차곡 정리된 약봉지, 다시 보기 편해진 냉장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정리가 잘 된 집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힘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마음도 함께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느껴지나요? 정리가 잘 안 되고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습관이 어긋나고 생활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순간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그동안 너무 잘 버텼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돼. 집안의 작은 변화는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이 잠시 쉬고 싶어 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신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신호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잘 버텨온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들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